한동훈 장관이 나가버리면 나는 미움을 받고 있는 나는 어떻게 하나? 씨, 나 빼지도 않으려고 들어왔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하는지 항상 23대 총선에 어떻게 하면 배지를 달 수 있을까 뭐 고민을 하겠지만. 네 편 내 편 없는 신개념 시사 토크쇼 요동치는 총선 전국 중립기어 받고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중립기어의 얼굴 장하얀입니다. 오늘의 인싸 후보 김경률 국민의힘 비대위원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제가 삼고 처려했는데 저랑 주고받은 카톡 기억하시나요? 잘 기억 안 납니다. 네. 네, 어떤 내용일까 지금 약간 제가 조마조마해요. 공허하게 계속 네. 나와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시는 그럼 중립기어 인싸의 전당 김경률 국민의힘 비대위원 편을 시작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대담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준비한 김 위원님의 프로필 한번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본업 천재입니다. 본업이 회계사시잖아요. 네네. 저랑 카톡하실 때도 이제 생업 때문에 바쁘시다 예, 했는데 사실은 네. 오늘도 한 10분 일했고 네. 나머지 계속 양문석 막 이렇게 네. 계속 파헤치고 기자분들 전화 받고 본업은 파는 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노빠꾸입니다. 저서 노빠꾸 예. 인생에서 저희가 따왔는데요. 최근에 이제 SNS에서 설전도 있었고 발언도 많이 화제가 됐어요. 이제 지난해 저희 중립기어에 나와서 저랑 방송하셨을 때보다는 예. 살짝 뭔가 화가 많아지신 것 같기도 한데 무엇이 회계사님을 그렇게 만든 건가요? 어떤 설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설전을 하니까 워낙 찔리는 게 딱 찝어주지 않고 설전이 있다고 해서 오히려 더 불안하긴 한데 네. 사실은 요즘 이제 저에 대해서 도는 것 중에 제가 막 욕을 했던 게 막 돌리더라고요. 네. 김경률 뭐 이런 놈이다. 네. 그래서 네. 개인 메신저로 정말 무지하게 욕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제 성격이 또 광주에서 험하게 자라다 보니까 욕하면 욕으로 대받아 주거든요. 네. 그런 욕 중에 하나고 그게 100점짜리 대응은 아닌 것 같아요. 못 들은 척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런 성격이 못 되다 보니까 근데 애초에 욕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긴 하지 않나요? 그렇죠. 아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100점짜리 대응이라고 네네네. 생각하지 않고 근데 그렇게 살아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현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김 위원님의 빠꾸 없는 시원시원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좀 전에 언급하셨던 민주당 갭 투기 의혹 제기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네. 김기표, 이강일, 문진석 후보의 갭 투기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를 하신 건데 네. 뭐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신 거고 근거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에 있으면서 고위공직자 후보들의 뭐 총리 임명이라든가 장관 임명 그리고 국회의원 출마자들에 대해서 항상 재산 검증, 재산 신고 검증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재산 검증을 하다 보면 눈에 확확 띄는 아 이것은 그래 잘 잡았다 하는 네. 그런 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당직자분들에게 좀 부탁 좀 했어요. 하면서도 약간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 이렇게까지 요청을 했다가 아무것도 안 나와버리면 어떨까 했었는데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란 게 월척들이 계속 뭐 하루에 하나급으로 나오는 게 네. 사실은 이게 좋기만은 않더라고요. 민주당 후보분들이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양문석 후보라든가 이병진 후보라든가 뭐 이상식 후보라든가 이분들이 어떤 표적 공천식으로 영입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구나. 적절한 비율일지 모르겠지만 어디에서 손이라도 씻고 와야 되는데 손에 핏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채로 이런 네. 식으로 후보로 나오다 보니까 야 너 거기 피 떨어지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게 나와서 당황스럽고 두 번째는 조국, 윤미향, 이재명 이런 일련의 우리 사회의 고위 공직자들을 보면서 겪어나가면서 그 주변의 분들이 어떤 윤리의식이 많이 떨어졌다고 할까요? 그러면은 사실 민주당의 이영선 후보가 갭 투기 의혹으로 공천이 취소가 됐잖아요. 네. 이영선 후보에 대해서 눈여겨봤고 이재명 대표의 답변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야 우리는 멋있어 보이려고 이렇게 갭 투기한 의원들은 절대 안 돼. 해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딱 잡고 네. 그래 갭 잘 투기. 걸렸다. 갭 투기하는 애들 다 탈락시킨다고 이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민주당 차원에서도 뭔가 얘기를 할 거라고 보세요, 이제? 아니면은 이제 총선이 2주도 안 남은 상황이라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거라 보세요. 제가 문제 제기한 분들에 대해서 몇몇 분들은 대답을 하고 오늘 이제 기자분들 말씀으로는 양문석 후보가 전화를 안 받는다. 화가 많이 나신 기자분은 내뺐다. 지금 대응은 두 갈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묵묵부답, 또 하나는 이상식 후보처럼 이제 답변을 하는 거. 절세라는 것은 편법이지만 불법은 아니라서 일반 시민들도 내 자녀한테 물려주고 싶고 이래서 알아보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그렇죠. 다양한 방법을. 유권자한테도 이게 그렇게 큰 일이라고 읽혀질지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본인이 돈이 있어서 네. 31억이 있어서 샀으면 된 거 아니야? 물론 그렇죠. 31억 돈이 있어서 샀으면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열변을 토하지 않았을 텐데 이분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 돈이 모자랐어요. 일반 국민들은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슈를 듣고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여당의 장진영, 박덕흠 네. 후보의 투기 의혹 네. 또 있다. 네. 이렇게 제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도 함께 이제 검증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당 후보들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덕흠 후보는 좀 보지를 못했고요. 어. 장진영 후보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도 해보고 본 만큼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 무슨 말씀이냐면 부동산 취득가액 대비 99%를 대출을 일으켰다 이렇게 해서 봤는데 99%라고 하면 분자 분모가 있을 텐데 그 언론 매체의 분모는 땅 취득 금액, 분자는 이제 총 차익 금액 이렇게 하셨고요. 여기에 뭐도 들어가야 되냐면 이분이 장진영 후보가 만든 회사에서는 위에 당연히 어떻게 보면 건물을 만들고 건물을 짓는 비용도 들어가서 이게 99%만큼 그렇게 이제 충격적인 비율은 아니다. 장진영 후보가 만약에 박덕흠 후보가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라면 우리도 법에 정한 엄중한 처벌을 당연히 저는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김경률 비대위원 하면 바로 떠오르는 수식어 조국 저격수입니다. 네. 요즘 기세가 막강한 조국 혁신당. 최근에 조국 대표한테 유리한 게임을 제안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예. 이번에는 조 대표가 고소를 할까요? 이분이 수차례 저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 그리고 뭐 명예훼손이다 이런 걸 하겠다고 했는데 5년이 지났음에도 어떤 법률적 조처를 못하고 왜 못하는 거라고 보세요? 제가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마 못하는 이유는 맨 먼저 법정에 가면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을 거다, 판사께서. 그러면 저는 불리한 게 아니다. 전 얼마든지 사실을 입증할 명백한 자료들이 있거든요. SNS를 통해서 공개도 했기 때문에 뭐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있고, 말씀하신 우리 선대위 회의에서 유리한 게임을 하겠다라고 한 게 조국 전 장관이 설립 자금의 85%를 투자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 코링크피의 50억 상당의 상장 주식을 받았습니다. 네. 그럼 제가 봤을 땐 이거 똑같거든요. 곽상도 의원하고. 그때 조국 전 장관은 민정수석이었어요. 여러 이제 평론가분들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지적을 하는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따르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여론조사 보면은 국민의 미래 지지율을 예. 조국 혁신당이 넘어섰다라는 결과도 나옵니다. 이 조국 혁신당의 돌풍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현재 국민의힘 비대위원으로서 뼈아픈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건 우리가 잘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표심이, 민심이 조국 전 장관을 찍는데, 조국 신당을 찍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어졌다. 저희 국민의힘이 잘했으면 국민 여러분께서 뭐 투표장은 아니지만 조국 신당을 지지할 수 있을까? 그러긴 힘들 거라 보거든요. 물론 극성 지지층도 있을 거지만 극성 지지층만의 지지로 20% 30%에 육박하는 지지를 얻기는 힘들었을 네. 거다. 정권 심판론이 작용을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당장 총선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럼 조국 혁신당의 상승세가 총선 끝까지 국민들의 마음을 국민의힘이 돌리지 못한다면 이게 계속 이어질 거라 보세요? 저 역시도 당연히 과거 21대 열린민주당처럼 수그러들 거라고 봤었는데 네. 국민의힘이 심기일전하지 않는 한은 그와 같은 돌풍은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주어진 2주 동안 최선을 다한다라면 돌이켜 세울 수 있고 저희에게 달려있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 이슈가 가장 발목을 잡는 이유는 이제 당과 대통령실과의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평가를 하잖아요. 최근에 뭐 황상무 수석은 자진 사퇴를 했고요. 예. 이종섭 대사도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락이 되는 모양새이긴 한데 이게 사실은 좀 더 빨리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이종섭 대사의 자진기국 그리고 황상무 수석의 사퇴로 말미암아서 일주일 전쯤부터는 국민분들의 마음이 좀 많이 풀릴 것이다 이렇게 기대 혹은 예측했었는데 그거조차 아니더라고요. 네. 정말 국민들의 마음이 얼만큼 돌아올까 이게 솔직히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1대1 토론을 제안을 했습니다. 1대1 토론 한동훈 위원장이 수락하시면 국민의힘에 멀어진 민심도 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저도 기회가 될 때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한테 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조국 전 장관하고 같이 맞서지 마시라. 2심까지 판결을 받은 사람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나서지 말아라. 조국 전 장관이 누리는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한동훈 위원장이 혹은 김경률이 조국 전 장관을 이김으로써 지지율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잘하면 올 민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국 전 장관은 일개 잡범에 불과하다. 정치 영역에서, 역사의 영역에서 판단받고자 하는데 이분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될 잡범이다.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하겠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이것도 예. 야당 입장에서는 뜬금없다라고 반응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공약을 지금 이 시점에 말씀하신 건 뭘까요?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을 했던 사항이고 민주당인 야당에서도 공약을 했던 거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한동훈이 그렇게 주장한 나는 못 들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여와 야가 동의한 실제적 필요가 있는 개헌 사항들이라면 이번 총선 과정에서 문제가 됐고 논의가 되고 있는 광주 5.18 정신을 헌법 정례 시키기 위한 개헌 할 필요 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한동훈 다 죽은 사람 4월이면 떠난다라고 했는데 예. 혹시 총선 이후에 한 위원장님의 행보에 대해서 뭐 들으신 거 있으세요? 좀 가까운 분이시잖아요. 자꾸 제가 가까운 척 행동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가깝지 않고 또 한동훈 위원장도 이제 얘기한 거지만 뭐 유학 총선 간다. 끝나면 유학 간다. 맨 처음에 저도 그걸 지라시로부터 들었었는데 그때 제일 먼저 약간 두려움이 엄습하더라고요. 한동훈 장관이 나가버리면 나는 미움을 받고 있는 나는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감히 장담하는데 제가 남 잘되게는 못해도 못되게 하는 건 잘하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절대 외국으로는 못 나가게 하겠다. 네. 한동훈 위원장은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제가 여러분들의 표심에 호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로선 아까운 자산이고 훌륭하게 쓰일 수 있는 자산이므로. 그리고 박지원 위원장은 제 고향인 이제 해남에 출마하신 네. 분인데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좀 그런 가혹한 발언들 본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하신 발언이라면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한 위원장님이랑 같이 총선 이후에도 계속 정치권에 남아 계실 예정이세요? 저의 기회주의적인 속성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하는지 항상 네. 염탐하면서 예의주시하면서. 예의주시하면서 어떻게 해야 제가 23대 총선에 어떻게 하면 배지를 달 수 있을까 뭐 고민을 하겠지만 네. 저는 뭐 별개의 것이라 보고요. 한동훈 위원장은 좀 소중하게 써달라. 그리고 저는 어디서든지 제 역할을 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싸의 전당에 오신 분이라면 누구나 거쳐가는 코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싸 판독기 시간인데요. 김경률 비대위원님의 솔직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총선 출마 포기한 거 1번 내 뜻이다, 2번 아니다. 내 뜻이다. 근데 포기라는 것 자체는 약간 아쉬움도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아쉽진 않으세요? 23대가 또 있으니까. 4년 뒤를 노려보겠다. 4년 후를 노리겠고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에 같이 해보자 해서 들어왔었는데 첫 회의 때 본인은 출마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정말 놀랬거든요. 야씨, 나 빼지도 않으려고 들어왔는데 사장님이 야 뭐야 하고서 네. 점심 먹자 그럼 시켜봐 하고서 그래 오늘은 그럼 유산슬 덮밥을 먹어야겠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난 안 먹는다 이래버리니까 네. 많이 실망했었죠. 자, 2번 질문. 네. 마포를 내가 나갔으면 정청래 후보 이긴다. 1번 O, 2번 X. 오죠. 그럼 지금 나가 계신 국민의힘 후보님 또 이 길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여론조사 보면은 정청래 후보가 앞서고 있더라고요. 예. 그건 좀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저희 당의 지지율 정체와 맞물린 부분이 아닌가. 저 어제도 이제 함은경 후보님과 계속 카톡을 주고받고 했는데 함은경 후보님의 저력, 마포을 주민들의 민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 과거 중립기호에 출연하셨을 때 지금이 좋다, 정치 입문할 생각 없다라고 하셨는데 1번 역시나 괜히 했다, 2번 기회가 된다면 계속 할 것이다. 4년 뒤 얘기하셨으니까 여기 온 이상은 아예 안 할지언정 시민사회로 돌아가는 건 뭐 속된 말씀이지만 좀 가오도 빠지고 뭐 시민사회로 네. 돌아가는 건 조금 네. 제 자존심이 상하고 칼이라도 뽑았으면 네, 뭐라도 네. 이런. 사실 이 제 옆에 이게 있는 게 인싸의 책장이라고. 아, 네네네. 중립교회 나와주신 분들 저서를 한 권씩 꽂아놨어요. 위원님의 책 문재인 정부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네. 그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책을 쓰신다면 어떤 제목으로 쓰실 건가요? 윤석열 정부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사람이고 국민 여러분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지를 호소했던 사람으로서 같은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쉽게 적어도 임기 동안만은 쉽게 판단 내릴 상황은 아니다. 저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네, 책임져야 할 나라 이런.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인싸의 전당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라스트 원미닛 코너인데요. 김경률 비대위원님께 딱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조국 대표에게 1분 동안 가감없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조국 대표님 정신 차리시고요. 본인이 지금 발딛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많은 거짓말과
불법 행위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저는 1심 판결문 중에 이 부분이 기억이 납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내용입니다. 조국 전 장관님, 당신은 진실을 말하려는 사람, 진실을 행하려는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고통을 주셨던 분입니다. 법의 판단을 기다리십시오. 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바쁘신 와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